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남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혼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혼자 있어서 편한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관계라는 게 조금 힘들어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하나 그냥 견디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미덕인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도 꼭 뭐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내가 불편한 관계는 막 참고 견디면서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상황이 되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지내는 게 내 마음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힘들면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게 좋고 행복하다. 그러면 또 괜찮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건 외로운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괴롭다. 어느 쪽도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딜레마를 겪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혼자라도 행복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리적으로는 아주 사실 명확하거든요. 그 차이점을 최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 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그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죠. 갑자기 신경계라고 하니까 막 과학 얘기 나올 것 같고 막 영상 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조금만 더 들여보세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론, 그런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마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경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 먹어야지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는 건 머리에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신경계는 머리, 즉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에 퍼져 있거든요. 이 몸의 상태, 신경계의 상태가 불안한 상태, 불안 모드에 있으면 아무리 편안해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경계는 머리에서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온 몸에 퍼져 있으면서 나의 감정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이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말을 합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 복잡한 거 이해할 필요 없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율신경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신경이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 두 번째는 싸움과 도망의 신경계. 세 번째는 기절의 신경계입니다. 원래 이름은 복축 미주신경, 교감신경, 배축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잘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봤어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 두 번째, 싸움과 도망의 신경계. 세 번째, 기절의 신경계. 인간의 몸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예요. 두 개 이상이 뭐 같이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이게 꺼져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우리가 항상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고요함을 즐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 이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켜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어떻게 켜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이 신경계들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 켜지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어떻게 켤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신경계들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세 번째, 기절의 신경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절의 신경계가 켜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가젤 있잖아요. 그 사슴 닮은 그 동물. 걔가 사자한테 쫓기는 상황인데 도망을 조금 가다가 갑자기 기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시체처럼 기절해 버린 그 가젤을 그냥 놔두고 가는 뭐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화단 흙 속에서 찾아가지고 막 가지고 놀던 그 공벌레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쥐며느리라고 얘기를 하죠. 쥐의 며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사람이 만지면 갑자기 몸을 막 동그랗게 말면서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죽은 척을 하는 거죠. 거북이도 그렇죠. 등껍질 속으로 목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나갈 때까지. 이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계가 바로 기절의 신경계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동물들이 최대한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이 부동화 반응, 움직이지 않는 반응, 기절 반응이 바로 이 신경계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신경계 반응을 동물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싸우든 도망을 치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여러 번 처하다 보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이 기절의 신경계가 완전히 켜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계가 켜지는 상태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까요? 우울, 무기력, 슬픔,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내가 무리해서 소외된 느낌과 외로움, 그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외로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슬프고 공허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낀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이 기절의 신경계가 켜지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 신경계는 싸움과 도망의 신경계입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럴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어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싸우거나 도망치면 빨리 막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운동 능력이 한순간에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상태도 하나의 생존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을 빡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보다는 예전에 석기시대, 이럴 때 우리가 사냥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작살 던져가지고 잡아야, 이럴 때 그 시절의 문제 해결에 더 잘 맞는 방법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명 사회에 살면서 주먹 다짐해서 막 문제 해결하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막 빨리 도망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들은 뭐예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일을 잘못해서 혼났다, 아니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서 화났다, 이런 거. 집에서 남편이랑 싸웠다, 이런 거잖아요. 주먹 다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감정을 써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화낸다고 막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싸움과 도망의 신경계가 켜진 경우에는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끼냐면 불안, 초조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뚜벅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그 발소리가 점점 빨라진다? 그때 내가 느끼는 느낌, 바로 이 신경계가 켜지는 그 느낌이죠. 감각이 예민해지고 소름이 돋고 마음에는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들죠. 진짜 위험할 때는 도움이 엄청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감정들이. 근데 이런 신체적인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이 신경계가 켜지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같은 불안장애들을 겪게 돼요.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 분들 중에 회사에서 아주 성과와 직결된 업무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마케팅 팀장이라든지 뭐 기획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당연히 영향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왜 공황장애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 사자가 쫓아온다. 그러면 이 신경계가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그 사자를 때려잡거나 아니면 사자한테 잘 도망을 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잡아 먹히거나, 그럼 그 상황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자는 끝나지가 않아.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걔가 또 나를 찾아와요. 다음날 또 나를 찾아와. 그 생활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소화 잘하고 몸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런 데 써야 될 에너지를 위험 대응에 다 끌어와서 쓰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신경계가 항상 켜져 있으면 몸과 마음에 계속 데미지를 주는 상황인 거죠. 이 두 번째 신경계가 항상 켜져 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 불안한 상태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희망은 뭐다? 첫 번째,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켜는 거다.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안전할 때 켜지는 거예요. 기절의 신경계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켜지는 거. 그리고 싸움과 도망의 신경계는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켜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는 위험하지 않을 때 켜지는 거. 정리가 좀 되시죠? 이 신경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걸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계입니다. 애들이 엄마 없어지면 막 찾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한테 안겨 있으면 바로 이 신경계가 켜지기 때문이에요. 안정감, 편안함, 애착이 잘 맺어진 아이들의 경우겠죠.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진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정말 이 안정과 연결의 신경계가 켜진다고 해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깊이 내가 어떤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 자체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죠. 이런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가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몸의 모든 세포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기절신경계나 싸움 도망신경계가 항상 켜져 있는 사람은 지능이 점점 떨어져요. 반대로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가 항상 켜져 있는 사람은 더 폭넓은 사고를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지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사회성과 창의성 같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가 켜지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의 주제,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혼자 있더라도 바로 이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알아봐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 3가지 정도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물리적으로 손을 올리는 거예요. 신경계가 몸에 있다고 했잖아요. 각 신경계마다 몸에 퍼져 있는 위치가 있어요.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냐면요, 주로 몸 이렇게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횡격막 위쪽에 있어요. 횡격막이 어디냐고요? 이 가슴이랑 배를 나누는 근육이죠. 이 횡격막이라는 게. 그래서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는 이 횡격막 위쪽, 이 가슴 부분, 목, 얼굴 이런 쪽에 퍼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을 받거나 슬픔이 느껴지거나 하면 숨을 쉬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경계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굉장히 켜는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절 신경계를 켜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독립해서 타지에 사는데 명절에 집에만 갔다 오면 무기력함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식이랑 다르죠. 가족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에 여러분 얽매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들여다봐야지 이 작업을 잘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무조건 한다 이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 느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계가 퍼져 있는 이 신체 부위에 손을 대면서 느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심장 부위에 손을 올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빠르게 안전한 신경계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진다, 뭔가 불안해진다, 뭔가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심장에 손을 올리고 심장을 느낍니다. 그러면 좀 더 내 상태가 생생해지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른 게 이런 분도 있어요. 심장이 건강상 안 좋으셔서 심장병이 있다. 이러면 심장에 손을 올리면 오히려 내 심장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서 느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이 심장에 손을 올리는 이 방법이 조금 맞는 방법 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이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기억 소환하기예요. 여러분이 이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가 켜진 느낌을 느껴보시면 그게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이 느낌이구나 하면서 그 느낌을 이렇게 기억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 느낌에 머무르면서 이 느낌을 느꼈던 기억들을 소환해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좋았다 뭐 이런 거 말고 딱 그 느낌, 그 안전과 연결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어릴 때 시골 집에서 살았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마루가 있고 마루에서 문을 열고 그 문도 뭐 옛날 미닫이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여는 그렇게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 좀 넓은 화단이 있었고 거기에 감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고 뭐 다른 채소 같은 것도 심어져 있고 할머니가 심으신 거 그 감나무 뒤로 옆집 담벼락이 있고 그 옆집 처마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화단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해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요. 저희 할머니가 음식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고등어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 전어 회무침 이런 거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그 기억을 떠올리면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하고
편안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에 머물면서 기억을 떠올려보고 그 기억에서 느꼈던 감각들, 그죠? 거기서 이제 맡았던 냄새라든지 맛을 봤을 때 그 맛,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온도가 얼마나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자연의 도움을 받기예요. 어떤 장소에 자연에 있어야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가 켜지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노클링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돌고래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행복해질 정도로 막 바다 가면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 고향이 여수 바다 동네죠. 바다가 익숙하긴 한데 그렇게 그렇게 바다를 즐기진 않거든요. 오히려 나무 있고 산 있고 이런 데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연의 장소에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쉼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연이 주는 그 편안한 에너지를 받는 게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제가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거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정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 안전과 연결의 그 느낌을 한번 찾아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셔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바로 안전과 연결의 신경계를 켤 수 있냐 없냐에 있다.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잘 찾아서 그 고요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도 참 달콤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